MBN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알려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에 특감반원 2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특감반원은 오늘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따른 국회 마비 책임을 놓고 휴일에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며 비판했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면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출마설이 도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변인 시절 사들여 물의를 일으킨 흑석동 집을 팔아 차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검찰 수사탓에 불가 통보를 받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검찰의 행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건물 잔해에 걸렸다가 3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총선마다 여야가 청년을 대변하겠다면서 2030 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 나이가 30대 이하인 의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청년 정치가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방안을 MBN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경기 전까지 2위에 머물던 전북현대가 최종전 승리로 3년 연속 프로축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울산현대는 2013년에 이어 또 한 번 마지막 경기에서 2위로 내려앉아 우승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의 전 특감반원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특감반원은 오늘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가연 기자. 네, 오늘 숨진 검찰 수사관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전 특감반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와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됐던 전 특감반원, 현재는 서울의 한 검찰청 소속의 수사관 A씨가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수사관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알려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의 특감반원 2명 중 1명입니다. A씨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 있으면서 반부패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과는 별도로 사정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김기현 전 서울시장의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A씨를 포함한 백원우 별동대가 첩보문건 제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당시 울산으로 내려간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A씨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와 오늘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을 예정이었다면서요? 네, 이번 의혹과 관련해 A씨는 이미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도 고인의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오늘 검찰과 일정을 협의해 서울중앙지검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금 전 민정비서관실 전 특감반원 A씨가 오늘 숨진 상태로 발견된다며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잠시 후에 특감반원 사망 관련 소식 취재기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국회를 마비시킨 필리버스터 책임을 놓고 여야는 휴일인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정치 협상은 끝났다라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민식이법으로 대표되는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놓고 여론이 악화하자 여야 원내대표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필리버스터 신청을 국회 마비용 정치기획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한국당이 영화 속 집단 인질극과 다를 바 없는 법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 공존의 정치가,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한 날이 되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보장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되레 여당의 국회 파업으로 정치가 멈춰버렸다며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맞받았습니다.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 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정기국회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네,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올 수도 없대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만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가운데 내일 법정 마감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신재우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혼돈의 국회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온 국민 분노한다!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민식이법,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만 우선 처리하고 논란이 큰 패스트트랙 법안은 향후 일주일 동안 끝장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두 당이 전혀 제가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느 당도 이 부분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민생을 볼모로 맞바꾸게 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선거법 등 이른바 쟁점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한다면 원포인트 본회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 3일 동안 협상에 나선 뒤 결정하겠지만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야 공방으로 본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513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내일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가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라며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생각인데 이로써 예산안 처리는 지난 2014년 국회법 개정 이래 5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민식이 입법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는 오늘도 거친 설전을 벌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김순철 기자, 지난 금요일 날 민식이 입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말이 엇갈리는데 정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지난 금요일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예. 한국당은 이 법안들에는 민식이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아침에 신청했는데 민식이법은 오후에 법사위를 통과해 올라온 만큼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 시차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가 열렸으면 민식이법을 처리할 수 있는데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소수 야당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마저 끌어다 쓰는 이 나쁜 정치,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식이법 처리가 불발되게끔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여론을 살피고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의 숙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첫 번째, 법질국의 석방 고려 대상이 민식이법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네, 서로 이제 내탁 공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야 반응이 좀 시큰둥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대표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민식이법과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2, 3일간 협상을 해본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5가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며 나머지 야당과 4+1 협의체를 가동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두 당 모두 민식이법 처리가 불발된 것을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며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177명 의원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이제 종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은 어려운가 보죠? 네, 이미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표 계산을 해봤는데 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데요. 모조리 다 모아도 1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이 공조하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내부 이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반대는 포기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이후에 임시회를 열어 선거법과 공수처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과 민평당, 대한신당 등은 적극 공조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 마치고 내일부터 이제 업무 복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여 투쟁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8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던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단 나흘 만인 내일 최고위에 출석합니다. 예. 실제 황 대표는 자신의 단식이 중단된 뒤 대여 투쟁 카드로 필리버스터 추진을 직접 허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력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2대 악법으로 규정했고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대전청장, 우리들 병원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의 뒤를 이어 정미경 신보라 의원도 단식 중인데 한국당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회 쪽 상황 좀 알아봤고. 그리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 여는데 이것도 이제 관심을 끌고 있어요. 예, 현 정국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연가를 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수보회의에 참석하죠. 예.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현재 내부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건이랑 유재수 건에 대해서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찰 하셨습니까?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 수사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해드린 대로 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검찰 수사관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꼬일 대로 꼬인 국회 상황에 여야의 양보를 주문할 것으로도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 법안이 완전히 지금 올스톱 상태여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풀고 묘수를 좀 찾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김수철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논란으로 사퇴를 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해당 건물을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중개업소 번호까지 공개를 하면서 차액은 모두 기부할 뜻도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팔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주택을 팔고 차액을 기부하겠다며 중개업소 전화번호까지 SNS에 공개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구역 내 25억 원가량의 상가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했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재개발 대상 아파트값이 2, 3억 원가량 오른 만큼 상가주택 역시 큰 폭으로 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팔아야지 금액이 나올 것이고요. 다른 경향상은 없고 언제까지 매매를 해라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정리했으면 좋겠다. 영의로 받아주시면.
김 전 대변인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에서 흑석동이 빠진 것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매각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쩌다 투기꾼 의혹을 받게 됐다며 가계약 당시 송금 기록까지 공개하며 모스크바 출장으로 자신은 부동산 거래에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택 매각 소식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장하고 존경한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회계 코스프레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황 청장은 분통이 터진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뜻도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국회가 실시하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오늘 새벽 SNS를 통해 경찰청에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내년 1월 16일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사실상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대통령 훈령은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황 청장은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25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청장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시작된 검찰 조사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퇴직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명예퇴직을 제가 포기할 이유는 없거든요. 더 추진을 할 생각이죠. 황 청장은 이번 검찰 수사가 울산청장 재직 당시 처리했던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나 제3의 조사기구를 통해 공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오늘 있었던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오피스텔 철거 현장에서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됐는데 3시간 만에 모두 무사하게 구조됐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이곳에서 일하던 작업자 2명이 무너진 건물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요즘 진행이 됐었거든요. 콘크리트예요. 그러니까 단층. 거기 위에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고는 작업자들이 1층에서 철거 공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지붕 한쪽이 무너져 내리며 시작됐습니다. 건물 붕괴가 한 30m 정도 됐는데 중간 부분에 구조 요원이 있었습니다. 40-50평 정도 예상됩니다. 근무자들은 사고가 난 건물을 철거하려고 지지대를 고정하고 흙을 제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관들은 곧바로 출동해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50여 명을 동원해서 3시간 만에 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의식이 있었지만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전남 나주의 폐목재 공장에서 난 화재가 사흘째인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앞바다에서는 11명을 태운 낚싯배가 좌초되는데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꼭대기에 선 낚시꾼들이 한 명씩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경남 거제 부교도 해상에서 8.5톤급 낚싯배가 좌초돼 인근을 지나던 또 다른 낚싯배가 승선원 11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낚싯배가 암초가 많은 곳을 지나다 좌초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의 한 갯바위에 어선 한 척이 비스듬하게 걸려 있습니다. 9.7톤급 어선이 귀향하다 좌초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적발 기준 0.03%를 넘어선 0.044%였습니다. 해경은 50대 선장을 현행범으로 입건하고 좌초된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남 나주의 폐목재 가공 공장에서 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폐목재 2,600여 톤 중 절반이 불에 탔는데 다행히 큰 불은 잡았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내년 총선의 최대 화두로 세대 교체가 떠오르고 있죠. 각 당 역시 2030 세대 정치 참여 확대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젊은 층 표심 잡기 차원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2030 세대를 대표할 국회의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 큽니다. 실제로 2030 세대는 유권자의 35%를 차지하지만 30대 이하 국회의원은 3명에 불과한 게 현주소고요. 그래서인지 20대 국회 청년 입법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21대 국회가 제대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창훈,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Yet, right now, the average age of this 52nd Parliament is 49 years old. Okay, Boomer. Local institutions have proven themselves.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 제로 법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50대 의원에게 20대 의원은 알겠어요 꼰대씨라며 응수합니다. 특정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2030 없는 20대 국회는 청년 법안의 발의와 통과에 얼마나 열심이었을까요? 지난 3년 반 20대 국회에 발의된 2만 4천여 건의 법안 가운데 청년 관련 법안은 모두 68건. 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3건에 불과합니다. 청년을 호명하는 강도에 비해서 국회 내 입법이나 예산 과정에는 항상 청년 의제는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 다수고 하지만 21대 총선이 5달 앞으로 다가오자 정치권은 앞다퉈 다시 청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 당의 미래를 접수하고 또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앞다퉈 청년 전략공천이나 권역별 비례제 그리고 가산점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는 21대 국회에선 보다 많은 2030 의원들을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국회에서 청년을 제대로 대변하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 이후로 먼저 청년 정치인 길을 걸었던 선배들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재정을 꼽습니다. 그로 인한 경선을 통과하고 이런 것들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미화되어 있지만은 사실 계속 동네에서 막걸리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거 하고 다니면은 생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집니다. 원내에 가까스로 진입해도 세력화할 2030 세대 부족으로 법안 제출까지도 산 넘어 산입니다. 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하려고 해도 청년 의원들 숫자 자체가 적다 보니까 아예 구성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래서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데도 애를 먹었던 적. 청년 세대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인물 발탁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지 수를 늘리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예컨대 88만 원 세대라든가 최근은 82년생 김지영이라든가 그 세대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원내로. 아이러니하게 청년이란 틀 안에 갇히지 말라는 조언도 합니다. 그래야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국회의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청년과 여성, 이주민 등 각 세대와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골고루 대변되는 21대 국회를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 김도영입니다. 요즘에 아파트 이름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이름으로 해도 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는 이름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갈수록요 더 난해해지고 있어요. 어떤 이름들인데요? 제가 보니까 뭐 블레스티지, 아너힐즈, 라클래시, 클라테르, 아델리체 뭐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모두요 영어와 스페인어, 독일어, 뭐 불어 등을 다 합성한 거라고 합니다. 외국인도 이해 못할 외계어 장명 같네. 네. 근데 불어도 있대요? 네네네. 그러면 불어 어렵게 장명한 거 아니에요? 아이 뭐 그럴 리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 내용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 그런데 출입구에 적힌 이름이 생소합니다. 축복을 뜻하는 영어 블레스와 특권을 의미하는 프레스티지의 합성어입니다. 고급 이미지를 담겠다며 영어 단어를 억지로 조합한 건데 심지어 장소에 따라 영어 표기가 서로 다른 웃지 못할 총극도 벌어집니다. 바로 옆 신축 아파트 이름 역시 명예와 자연환경이란 상징을 동시에 담았다 하지만 무슨 뜻인진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과거 동네에 건설사 이름을 붙이는 게 관행이었던 아파트 이름은 2000년대 브랜드 열풍에 올라타더니 최근엔 이처럼 외국어 합성어가 유행입니다. 심지어 프랑스어와 영어를 합치는가 하면 스페인어와 독일어, 영어 등 3개국 언어를 한 번에 조합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It's very strange because there is English and French, and we can't understand what is the purpose of the brand with this name.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아파트 이름이 정체불명의 언어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고급지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일 텐데 외국어는 우리의 1등 언어고 한국어는 2등 언어, 이렇게 돼버리는 그럴 위험도 있다는 거죠. 분양 실적을 끌어올리려는 건설사의 욕구와 집값 상승을 바라는 소비자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 이름 짓기 경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K-팝 열풍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불고 있죠. 여기에는 아이돌 그룹 노래만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소 연주에 아주 신명나는 달타령까지 우리가락도 한류바람을 탔다고 합니다. 직접 그 모습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최경만 명인의 태평소 연주, 호적 풍류가 공연장을 감쌉니다. 신명나는 달타령 가락에 뜨거운 호응이 이어집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부지아 예술단 19회 정기 공연 KR이랑 전통예술 명인 명창전입니다. 한국의 그 전통 이미지를 정말 깊게 남을 수 있도록 공연을 준비하는 것들이 그런 감동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이 학생들이 그토록 좋아하지 않나. 무료 공연 관객은 기숙학교를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필리핀의 미래 세대가 되는 그 청소년들 앞에서 이 공연을 하게 돼서 그 청소년들이 수준 높은 한국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된 거로 생각합니다. 희망브릿지가 마련한 티셔츠 2,000장은 청소년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공연에 감동받은 학생들은 단체 안무로 화답합니다. 이 KR이랑이 전 세계에 울림으로써 저희는 이것으로 국위선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음악을 널리 알리고 국악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아 예술단은 내년 1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20회 공연을 펼치며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오늘 2019 K리그1 우승팀이 결정됐습니다. 프로축구 2위를 달리던 전북현대가 선두인 울산현대의 극적인 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다득점에서 단 한 골 앞선 아주 짜릿한 승리였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비기기만 해도 14년 만에 우승하는 울산은 라이벌 포항과 전반에 한 골씩 주고받으며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후반 10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포항 일류첸코에게 실점하더니 종료 직전까지 2골을 더 내줬습니다. 동점골을 넣으려고 무리하게 공격에 나선 결과 1대4로 대패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같은 시각 2위를 달리던 전북은 강원을 꺾고 역전 우승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전북은 전반 39분 손준호의 헤딩 결승골에 힘입어 강원을 1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은 울산과 승점 79점 동률을 이뤘고 사상 처음 다득점에서 울산에 불과 한 골 앞서 뒤집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 모라이스 감독이 지휘한 전북은 3년 연속 정상에 올랐고 통산 최다 타이 기록인 7번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첫 번째 우승 이후에 이런 감격스럽고 감동을 받은 게 좀 더 오랜만인 것 같아서 상상을 했었는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서울은 대구와 득점 없이 비겨 3위를 확정.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조금 더 내리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은 5mm 안팎이 예상되고요.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는 5에서 20mm, 경북 남부와 경남, 제주도는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7도나 내려가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에도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서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끝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정하영 커가 내일부터 출산 휴가를 떠나. 네, 이달 중순쯤에 사실 출산 예정이라서요. 네. 그동안 만삭에 뉴스 진행하느라 힘들었죠? 아이 뭐. 근데 사실 지금도 발로 차고 있어요, 애가. 애기 태명은 뭐예요? 봄이라고 합니다, 봄이. 네. 봄이 출산하고요. 건강한 모습 꼭 3월 새봄에 보자고요. 요즘 뭐 출산이 애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 저는 애국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저는 내년 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